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의 불법 남침으로 시작된 우리 민족 역사상 최대의 비극 6.25 전쟁. 북한군은 낙동강까지 거침없이 진격했지만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으로 전세는 극적으로 역전됐고 국군은 10월 말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오면서 1951년 1월 다시 서울을 내준 일사후퇴, 그리고 같은 해 6월까지 치열한 격전이 계속됩니다. 휴전 협상이 시작된 것은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실제 휴전 협상이 타결된 것은 이로부터 2년이 지난 1953년 7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전쟁 기간 3년 1개월 중 무려 2년 동안 휴전 협상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 2년 동안 수많은 청춘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고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던 1951년 6월부터 1953년 7월까지의 역사,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1950년 10월) 중공이 전쟁에 개입하자 미국은 중공이나 소련과의 전면전은 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25 전쟁의 군사적 승리를 단념한 것입니다. 1951년 6월 유엔군이 재반격에 성공해 38선 일대까지 진격하자 미국은 더 이상의 북진을 제한시키고 협상을 통해 휴전을 이루기로 결정합니다. 1951년 5월 17일 미국 안보회의에서 확정된 한국에 대한 정책은 이랬습니다. 한국 전쟁의 목적을 한국의 통일, 독립, 민주정부를 수립한다는 정치 목표와 공산군의 침략을 격퇴하고 휴전 협상을 통해 쌍방의 적대 행위를 종식시킨다는 군사 목표로 분리해 먼저 군사 목표의 달성부터 추구한다. 즉 한국의 통일보다 휴전이 우선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1일 유엔 사무총장은 이런 성명을 발표합니다. 38선 부근에서 휴전한다는 것은 한국에 대한 침략을 격퇴한다는 유엔군의 참전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미국은 춘계 대공세에 실패해 기세가 꺾인 중공군에게 휴전 협상에 응하도록 정치적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 23일 유엔 주재 소련 대사 말리크도 유엔 방송국의 평화의 대가라는 프로그램에 나와 휴전 협상을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휴전 협상에 완강하게 반대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승만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왜일까요? 분단이 수십 년간 고착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승만의 반대를 외면합니다. 6월 30일 유엔군 사령관은 소련의 휴전 협상 제의를 받아들인다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7월 2일에는 중공이 회담에 동의했고 7월 10일 첫 휴전 회담이 열렸습니다. 회담장은 공산군 측이 고집한 개성으로 결정됐습니다. 원래 남측 땅이었지만 당시 공산군이 점령한 개성이 협상장이 되면서 개성으로 향하는 유엔군 차량들은 합의된 대로 백기를 달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적군 보초의 통제를 받아 출입하고 협상장에서 이동할 때도 적의 무장 감시병의 감시 아래 움직여야 했습니다. 회담장에서 공산군 대표들은 승자처럼 남쪽을 향해 높은 의자에 앉고 유엔군 대표들은 북쪽을 향해 낮은 의자에 앉도록 좌석 배열을 했습니다. 유엔군 측이 회의 탁자에 유엔기를 설치하자 공산군 측은 더 높은 곳에 인공기를 설치했습니다. 동양 전통에는 정복한 국가가 남쪽을 향해 앉고 패한 나라가 북쪽을 향해 앉게 돼 있습니다. 공산군 측은 이런 광경을 촬영 보도해 자신들이 승자인 것처럼 선전했습니다. 회담 개시 16일 만인 1951년 7월 26일
양측은 의제와 토의 순서에 합의했지만 현재 양측이 대치한 접촉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하자는 유엔군의 주장과 38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하자는 공산군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8월 23일부터 2달 동안 회담은 중단됐습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길 바랐던 미국은 군사 분계선만 합의하면 될 줄로 믿고 유엔 사령부에 공격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국군과 유엔군이 1개 대대 이상의 공격 작전을 하려면 유엔군 사령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1952년 4월까지 전선에서는 소규모의 작전만 전개됐을 뿐 소강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1952년 5월 12일에는 유엔군 사령관 리츠웨이 대장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군 사령관으로 전출되고 클라크 대장이 후임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동안 휴전회담은 휴해와 재개를 되풀이한 끝에 가까스로 포로 처리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을 타결했습니다. 휴전협상의 뇌관은 바로 포로 처리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도서출판 휘선 박윤식 저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역사의 기록이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